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식생태학자 유영만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저의 96번째 책 삶을 질문하라, 이런 책을 제가 썼거든요. 자,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직장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다리가 떨리나요? 심장이 떨리나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다른 방향으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여행을 떠나기 전날은 심장이 떨릴까요? 다리가 떨릴까요? 아마 대부분이 큰 소리로 심장이 떨린다고 하는데, 직장인들한테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 다리가 떨리나요? 심장이 떨리나요? 그러면 다리가 떨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작가 메리 올리버가 휘파람 부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우주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힘과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니까 질문이 많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메리 올리버가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힘, 하나는 질문하는 능력인데, 여러분 과연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능력은 두 가지 능력일까요? 제가 보기에 한 가지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자,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대상이나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엄청나게 많지 않겠습니까? 집에 잘 들어갔는지, 비 오는 날 우산을 갖고 출근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아침은 먹고 갔는지, 뭐 처갓집의 땅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게 다 궁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질문이 없어졌습니다. 밥은 먹었는지, 뭐 비가 오거나 말거나 우산을 갖고 가거나 말거나 땅은 팔아 먹었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정의진 작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의 끝은 질문이 없어진 상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은 질문 능력입니다. 질문이 바뀌지 않으면 낯선 관문도 열리지 않고요. 질문이 틀에 박히면 내 답도 틀에 박힙니다. 그러니까 어제와 다른 답을 얻는 방법은 어제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장인은 자기 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늘 하던 방식대로 틀에 박힌 방식으로 하니까 월요일 아침에 심장이 떨리지 않고 다리가 떨리지만, 장인은 자기 일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던져놓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끊임없이 국리의 국리를 거듭하면서 주 52시간 제도나 워라밸 제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인은 일터가 놀이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자기가 하면 재밌는 일을 신나게 할 수 있는 어떤 무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어제와 다르게 창의적으로 뭔가를 생산해내는, 만들어내는 이런 사람들이 장인인데 반해서 직장인은 일터가 노동의 현장이죠. 그러니까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저쪽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몰입이 안 되고 빨리 탈출해야 될 노동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일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서 질문이 많아지고 적어지고, 또 질문도 어제와 다르게 던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질문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자기 일을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질문은 메리 올리버가 정말 중요한 통찰력을 제시했는데, 저는 두 가지 능력이 아니라 저는 한 가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을 하면 불가능의 도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면 왜 그러냐? 질문이 많아지면서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도전이 시작되고,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이제까지 불가능했던 어떤 혁명이나 창조나 변화나 혁신을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저는 이 질문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개미 다리는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에 붙어있는 더듬이까지 합쳐가지고 8개라는 사람이 있어요. 곤충의 다리는 6개입니다. 자, 그러면 진의 다리는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막 세고 있어요. 예, 진의 다리는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그런데 개미가 지나가다가 진해한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야, 진해야, 너는 앞으로 걸어갈 때 이 수많은 다리 중에서 어떤 다리를 첫 발로 내딛느냐? 그랬더니 진해가 걸어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예, 진해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진해가 걸어가다가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해보는 그 동인이 뭐냐? 개미가 진해한테 낯선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봅시다.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은 어제와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리더의 업의 본질도 지시하고 명령해서 뭔가 일을 시키고 성과 관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제와 다른 낯선 질문을 팀원한테 던져서
낯선 생각을 잉태하게 만들어주는 질문술사가 저는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자형 질문이 있고요. 하나는 학습자형 질문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자전거 국토 종주를 넘어서서 국토 완주 그랜드슬램을 달성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우리 정태성 총장하고 같이 섬진강에 자전거를 타려고 동서울 터미널에서 자전거를 이제 버스에 싣고 가는데 우리 정 총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수님, 우리가 버스를 잘못 탔다는 거예요. 이미 3시간째 가고 있는데 이 버스가 전라남도 강진으로 가고 있답니다. 우리는 섬진강을 가려면 전라북도 강진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서 잠시 고민하다가 심판자의 질문을 던질까 하다가 학습자의 질문을 던졌어요. 심판자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야, 너는 나이가 몇 살인데 버스표도 똑바로 못 걷냐? 이렇게 문제가 터지면 사람을 야단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패배감과 자괴감만 들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습자의 질문은 이런 겁니다. 야, 문제가 어차피 터졌으니까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우리 정 총장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우리 버스 기사님을 설득해서 이 달리는 고속버스를 고속도로 중간에서 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고속버스 기사님을 설득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세워가지고 자전거를 버스에서 꺼내가지고 톨게이트로 빠져나가서 우리가 섬진강에 가서 자전거를 안전하게 종주하고 왔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은 어디서 떠오른 거냐? 심판자의 질문을 던지지 않고 학습자의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문제와 싸우지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면 싸울수록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사람한테 심리적으로 패배감만 주고 상처만 줄 수 있다. 자,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문제와 싸우세요. 그래서 프라브럼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풀어보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도 문제는 우리 일상에서 무수히 많이 시도 때도 없이 터지고 터집니다. 문제를 개선하는 대안을 끊임없이 내도 문제는 우리 삶과 더불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삶은 문제에 뒤덮여 있고 문제와 더불어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자,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문제의 본질과 싸워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질문의 중요성을 인용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자, 여러분,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보다 정확한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 중요하다. 우리는 이제까지 정답을 찾는 능력을 계속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정답을 찾는 모범생보다는 문제를 잘 내는 문제야, 모험생을 길러낼 때 이 4차 산업혁명, 챗 GPT 시대, 우리가 인간이 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세상을 행복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전초기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유튜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